예,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는 특히 지역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국제영화제 김영진 수석 프로그래머와 함께 또 전주국제영화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아서 굉장히 바쁠 때 지금 찾아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뭐 지금 사무실은 거의 전쟁터 분위기죠.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있고 네. 계속 결정해야 될 일이 계속 쌓여 있고 예. 또 그런 또 나름의 맛도 있습니다. 그런 그 긴장감 같은 거. 1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도 준비 기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닥쳐서는 그렇게 바쁜 모양이에요. 그렇죠. 일단 초청 작업을 계속 해야 되고 계속 뭔가가 변동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애초에 정해둔 그림대로 자꾸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또 재미도 있습니다. 예. 네. 프로그래머라고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영화제에서? 저희 전주국제영화제 올해 200편의 영화를 상영하는데 그 영화들을 고르고 또 영화 상영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이 있잖아요. 뭐 관객과의 대화도 하고 또 초청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운영의 어떤 정책이랄까 이런 것도 결정하고 뭐 그런 쉽게 말씀드리면 영화를 찍을 때 감독이 하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위원장님은 이제 네. 총 제작자 역할을 하시는 거고 저희 프로그래머들은 감독 같은 역할을 네. 하는 거죠. 그럼 올해 상영작 200편을 다 보신 거예요? 저를 포함하여 3명의 프로그래머가 붙는데 네. 저는 사실 가장 적게 본. 영화제에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색깔이 정해지겠네요. 그렇죠. 그 전주영화제는 원래 뭐 예술영화, 뭐 대한영화, 뭐 독립영화 이런 것들을 상영하는 영화제이고 네.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영화들, 아직 덜 알려진 그렇지만 미래의 어떤 트렌드를 결정하는 그런 영화들을 상영하는 영화제로 이미 정체성이 확립돼 있었고 네. 저희들이 이제 저 포함해서 3명의 프로그래머가 3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어려운 걸 좀 싫어하거든요. 영화 평론가긴 하지만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정체성은 지켜나가되 좀 대중적 위연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재미있는 영화들도 많이 배치를 하고 또 미학적으로 굉장히 좀 전위적인 영화들도 배치를 하고 이렇게 균형 맞추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하죠. 너무 또 이게 실험적이고 어려우면 또 대중성이 없어서 또 관객들이 외면하기도 하고 그 과정이 참 어려울 거예요. 예. 그게 항상 좀 속상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네. 저희 와이프를 포함해서 영화를 보고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게 꼭 그런 영화만 골라가지고 봐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그 내용이 잘 이해 안 되는 데는 또 이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본인이 좀 마음을 열고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저 영화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내가 뭔가 좀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런 영화들도 필요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중적으로 누구나 아무 준비 없이 봐도 네.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신경을 써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모두에도 제가 이제 지역성 강화에 역점을 뒀다 이번 영화제는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작년에 뭐 좌석 점유율이 엄청 높게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한 90% 가까이 높게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었다는 얘기거든요. 완전 매진됐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하여튼 전주 시민 여러분들이 젊은 시네필더가 경쟁하기 힘들거든요. 아침 6시부터 줄 서가지고 표 사고 이게 뭐. 맞아요. 보통, 그것도 전쟁이죠. 네. 보통 그 정성이 필요한 게 아닌데. 그 극장 수를 좀 늘렸습니다. 올해는 그 영화의 거리에서만 상영을 하던 걸 벗어나가지고 저 CGV 효자점 또 스폰을 체결해서 네. 협찬받는 개념을 해서 상영 관수가 좀 늘어났고. 훨씬 늘어났고 네. 가장 결정적으로는 야외 상영장을 올해 야심적으로 기획을 해봤는데 오. 전주 종합경기장에 한시적으로 네. 영화제 기간 동안에 무대와 뭐 스크린과 여러 가지 음향과 이런 걸 설치를 해서 4,000석 규모의 야외 상영장을 지금 기획을 했어요. 그게 아마 올해 가장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영화관 느낌이 좀 날까요? 야외에서 보더라도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줘야 될 텐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돈과 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작업인데 그걸 처음 시도하는 거네요. 네. 예. 일단 해냈습니다. 전제 세팅은 좀 하고 있고요. 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고
아마 4천 명이 함께 영화를 보시면 오, 네. 그래서 영화를 좀 같이 봐야 좀 맛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면은 전주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 기억으로 아주 계속 축적이 되지 않을까. 제가 왜 그걸 기획을 했냐면 부산에서도 4천석 규모의 야외상영을 하는데 네. 예전에 로카르노 영화제라고 있어요, 스위스에. 들어봤습니다. 네, 거기는 매일 저녁 전주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운 영화를 트는 영화제인데 매일 저녁에는 대중적인 영화를 상영하는 광장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켄 로치라는 감독의 그 영국 영화가 상영이 될 때 비가 왔는데 그 4천 명의 관객이 꼼짝도 안 하고 그 영화를 보고 아, 비를 맞으면서. 네, 끝나고 네. 기립박수를 치고 뭐 이런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 영화제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조금 무리해서 이제 추진을 한 건데 아마 잘 정착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기상예보가 비 소식은 없어야 할 텐데요. 뭐 비가 와도 할 수 없습니다. 뭐 네. 축구 강행을 하는군요, 비가 와도. 우비 쓰시고 네. 우비를 나눠드리고 네. 우리 축구 경기 볼 때 수중전도 다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개념으로 날씨가 좀 춥지만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성 강화에서 상영관 늘린 얘기까지만 지금 했고요. 네, 네. 지역성을 어떻게 또 강화할 건지. 그러니까 많은 관객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일단 열어놓은 거 하나 하고 네. 영화제가 뭐 이제 영화만 트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거리 곳곳에서 공연을 아마 게릴라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무명이지만 재능이 있는 그 밴드나 가수들을 많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연 팀들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은 팀들이 공연을 아마 영화제 내내 할 거고 또 거리 곳곳에 그 올해 영화제에 그 출품된 그 작품들 포스터가 전시가 계속 거리 곳곳에서 열려요. 네. 한국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그 작업을 100편의 영화를 갖고 이제 포스터를 갖고 새로 작업을 했거든요. 네. 또 이제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그 왕빙이라는 유명한 중국의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사진 작가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사진전도 전시를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좀 표를 많이 내보자. 영화제 하는구나라는 거를 극장 말고도 극장 안에 들어가면 물론 굉장히 열기가 높은데 바깥에서도 부대 행사들이 이제 많이 펼쳐질 거라. 네. 열기가 좀 전염이 되게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또 연기하면은 더 많은 손님들 지금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옥마을 곳곳에 네. 카페에서 예. 뭐 문소리 씨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오. 뭐 이정현 씨, 영화 배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카페에서 토크를 하는 그런 행사를 기획했어요. 그래서 관객들과 함께. 네, 네. 지나가다가 들르셔도 되고 오. 사전에 공지된 대로 미리 그 표를 끊어서 들어오셔도 네.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이색적인 풍경이 되지 않을까. 거리 곳곳에 보면 저기 문소리가 있네, 뭐 저기 이정현이 있네, 네. 이정현 씨가 있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여튼 좀 반찬을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대 행사가 좀 풍성해질 것이다. 네네. 비가 안 왔으면 어쨌든 좋겠고요. 배우들은 유명 배우들 누가 오나요? 제일 1차적으로는 또 그게 궁금한데 개막식은 또 누가 진행을 맡고? 개막식 사회는 김동완 씨, 그 가수 출신의 배우 김동완 네네네. 씨하고 아나운서 출신 탤런트 있죠. 임성민 씨가 사회를 배우도 보고, 하고, 예, 네. 사회를 보고요. 아시다시피 전주영화제는 젊은 영화제이기 때문에 네. 독립영화 배우들이 많이 오는데 올해는 이제 그래도 좀 스타 빅네임이 좀 있어야 사람들이 좀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김우빈 씨 같은 배우들이 옵니다. 이것도 고향이고 하니까. 네. 네. 그 전주가 고향이라서 꼭 참석해보고 싶다는 오. 의사를 피력을 해서 네. 김우빈 씨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정현 씨, 뭐 문소리 씨, 여타 등등 또 해외 유명 그 감독들 계속 개막식 레드카펫을 성대하게 할 건데 네. 모양은 빠지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개막작은 어떤 건가요? 개막작은 소년 파르티잔이라는 제목의 소년 파르티잔. 이라는 영화인데 네. 얼마 얼마 전에 왜 위플래시라는 그 썬댄스에서 했던 영화가 이제 극장에서 아우 상영. 대박 났었죠, 그 영화. 네. 이 소년 파르티잔이 작년 썬댄스에서 그 위플래시와 더불어서 가장 주목받은 두 편의 영화 중에 한 편이에요. 그냥 화제를 끌었었는데 네. 내용은 그 요즘 IS 문제가 많잖아요. 네. 중동 지역에.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감독이 구상을 한 내용인데
중동으로 특정되는 어떤 지역에서 아이들을 암살범으로 키우는 한 리더의 얘기예요. 네. 한 공동체에서 굉장히 추앙을 받으면서 이 뱅상 카세라라는 프랑스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그 리더를 아이들을 세뇌를 시켜서 암살자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계속 미션을 줘가지고 계속 훈련시키고. 근데 주인공 소년이 소년의 맑은 마음으로 점점 그것이 부당하다는 걸 좀 깨달아가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리더에게 반역을 명을 거스르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결말을 향해서 가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시의성도 있고 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제 전주 독진 종합 경기장에서 야외에서 이제 4천 명이 같이 보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 호흡이 차분하고 좀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있어서 잘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도 그 밤도깨비인가요? 이렇게 같이 밤 새면서 영화 보는 그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불면의 밤, 불멸의 밤. 미드나잇 시네마 섹션이 있죠. 네. 그 섹션에 상영되는 영화들은 이제 좀 왜냐하면 자면 안 되니까 폭력이나 뭐 이런 자극이 굉장히 세죠. 예. 좀 뭐 아주 경계를 넘는 그런 영화들 상영을 해서 잠을 못 자게 한 거죠. 자꾸 화면에서 뭐 피출갑을 한다든가 막 비명소리가 나온다든가 뭐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다 자고 있습니다. 졸립죠. 아무리 재밌는 영화 보더라도. 이번 영화제 보니까 남미 영화하고 여성 영화가 좀 특히 이제 강세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게 일부러 기획해서 그런 건 아닌데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영화를 고르고 나서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포커싱이 되는 부분이 생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남미 지역이 아무래도 좀 여전히 격동의 어떤 시대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흥미로운 소재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서유럽 쪽은 아무래도 사회가 좀 안정되고 영화가 좀 미시적이고 네. 일상적이고 이런 게 많은 반면에 그쪽은 여전히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좀 굵직굵직한 그 파워풀한 영화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여성 감독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 감독이 네. 어떤 마이너기 때문에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그 소수자의 눈으로 더 예민하게 보는 그럼으로써 작품의 어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예전에 비해서 영화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여성 감독들이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주목도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정말 뚜렷한 색깔은 필름을 선호하던 감독들에게 디지털로 영화를 맡겼다는 디지털 3인 3색이잖아요.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이름을 바꿨어요. 예. 전주 시네마 3인 3색으로. 왜냐하면 이제 디지털은 이제는 혁신이 아니고 다 상식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지금 어떤 감독도 필름으로 영화를 찍고 있지 않아요. 이제 네. 필름 회사도 생산을 중단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버리는 대신에 그전엔 그 디지털 3인 3색 시절에는 세 편의 단편을 묶어서 옴니버스로 이제 상영을 했는데요. 장편으로 바꿨어요, 작년부터. 그 세 편의 장편 영화를 프로젝트로. 작년에 좀 고생을 좀 했는데 이 예산 때문에 네. 다행히 작년에 좀 정착을 잘 해가지고 올해는 예산도 마련을 해서 이 전주 영화제 측에서 순제작비를 대주고 사전 기획을 해서 순조롭게 지금 촬영을 마쳤고요. 아마 올해도 작년에 그 산다 같은 영화는 한 20개 영화제, 세계 20개 영화제 상영이 됐거든요. 네. 올해도 그 못지않은 비평적 성과를 거둘 것 같고 네. 내년쯤에는 조금 더 커머셜한 상업적인 쪽도 끼워 넣어서 뭐 5인 5색, 10인 10색까지 가보는 게 제가 잘리지 않는다면 네.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예산을 더 끌어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골치가 아픈 부분이 있죠. 예. 자, 이제 그 프로그래머로서, 이 영화는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 가운데 몇몇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그 전주 시민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섹션은 그 시네마 페스트라는 섹션이 있어요. 예. 그 섹션에 상영되는 영화들은 온 가족 또는 뭐 누구나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영화들을 배치를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주영화제 너무 어려운 영화만 상영하는데 라고 혹시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신다면 프로그램 중에 시네마 페스트 섹션에 상영되는 영화들은 어떤 영화를 보시더라도 일반 극장에서 보는 영화 못지않은 재미와 감동을 느끼실 거라고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 한국 영화들 제가 주로 한국 영화들을 많이 고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한국 영화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다는 것은 예. 이 영화제를 통해서 네. 올해 영화를 골라놓고 보니까 이 소년 소녀들이 나온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향성을 띄고 이렇게 고른 건 아닌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네. 네.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여주지 않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늘진 모습들이 많죠. 가정이나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얘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 소년이나 해에게서 소년에게서나 뭐 눈이라도 내렸으면 뭐 이런 제목들의 영화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그늘 속에서도 어떻게 자라고 상처를 껴안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감독이 그들 소년 소녀들의 입장에서 네. 그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주는 입장을 취하면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울림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영화들이 어떤 드라마나 기존에 한국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한국 영화 그런 몇 편을 좀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올해로 이제 16번째를 벌써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예. 늘 어쨌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좋은 점, 아쉬운 점, 또 개선점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제 안정적인 궤도를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 돼야 된다.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네. 더 많은 손님을 부르고 싶어요. 해외 게스트들도. 근데 예산 문제도 있고 또 그 많은 이 불러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좀 인프라가 좀 부족한 네. 편입니다. 거기에는 뭐 숙박시설도 네, 있을 네. 것이고요. 예. 그게 가장 아쉬운 점이고요. 이 내부적으로 영화제의 조직력, 팀의 조직력은 계속 가다듬고 이제 숙성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스태프들의 전문성이 좀 더 쌓이고 이런 걸 겨냥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제가 3년째 하고 있지만 올해는 조직력이 비교적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더 쉽고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조금 더 쉬웠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가다듬어서 저는 뭐 사실 대학에서 교편도 잡고 있고 이렇게 겸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예. 다 아우를 수는 없는데 그 스태프분들이 꾸준히 경험을 쌓아서 이 영화제의 중요한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게 서포팅을 잘하고 경험을 잘 쌓게 하는 것이 저나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네. 지푸지기는 올해도 경쟁 치열했습니까? 워낙 치열. 뭐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전주 영화제가 다른 영화제에 비해서 이 자원봉사자들을 예. 굉장히 잘 대접해주는 영화제예요. 그 놀이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도 영화제 때 보면은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막 활달하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막 행동하는 걸 볼 때 저도 약간 에너지를 충전받는 기분이 들거든요. 예. 올해도 많은 숫자의 그 자원봉사자 지원을 했고, 또 그중에서 선발을 해서 지금 교육도 시켰고, 네. 그래서 뭐 체육대회도 하고 막잘 놀아야 자기들끼리 네. 그런 행사를 좀 가지면서 단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에 막 거리 횡보하면서 또 홍보도 네. 하고 네, 네.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네, 무엇보다도. 네. 자기들끼리 열심히 놀아요. 보면은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예. 집중적인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영화는 잠도 못 자고. 네. 연애도 곧잘 하고 그 가정 속에서 보면 재밌게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영화제가 잘 되는데 또 커다란 힘이 되기도 하는 지푸지기 얘기했었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주제 얘기를 못 물어보고 지금 끝날 뻔했습니다. 올해 주제는요? 올해 주제는 확장입니다. 확장. 확장. 네. 예. 그래서 이제 공간도 확장을 했고 영화의 거리, 고사동 영화의 거리에 국한된 게 아니고 CGV 효자, 야외성 현장, 종합경기장 이렇게 해서 삼각 벨트를 구성해서 전주 시내 곳곳에서 영화제가 치러진다는 느낌을 주게 하는 게 목표고. 네. 혼잡을 또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영화 내적 프로그래밍 면에서 보면은 대중적 유행을 확장하자. 작년에 저희가 영화제에서 수입 배급도 하거든요. 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라는 영화를 수입을 했어요. 다양성 영화 쪽에서 굉장히 큰 흥행을 했습니다. 한 14만 명이 봤는데 오, 네. 이 투자 대비 이걸 따지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작년에 영화제가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걸. 수익을 냈군요. 네. 네. 그
그리고 작년에 전주 영화제 상영됐던 영화들이 또 굉장히 많이 극장가에 걸려서 화제를 끌었는데 네. 올해도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면 일반 극장에 상영이 돼도 네. 어떤 브랜딩 효과를 갖고 전주 영화제 상영장이라는 브랜딩 효과를 갖고 좀 대중들과 더 넓게 만나는 거 그런 의미에서 확장도 겨냥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 영화들이 뭐 더러 있었죠. 제 기억에 우선 떠오르는 게 뭐 6개의 시선인가, 또 다시 영화관에서 상영을 네네. 했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지금까지.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늘 또 출연해 주셨는데 영화제 기간하고 네. 또 마지막 홍보 말씀, 네. 인사 말씀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네. 그 홍보의 핵심은 역시 야외 상영장입니다. 예.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것이고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집단으로서 어떤 문화적 그 체험을 하는 그런 귀중한 기회를 꼭 만끽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극장 안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극장 안에서든 밖에서든 부담 없이 오셔서 시네필드가 굳이 경쟁할 마음 없이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썼으니까 네. 영화제를 좀 폭넓게 즐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하고 6일까지. 시상식이 끝나면 또 3일 동안 네. 영화제 인기작들만 모아서 또 토요일까지 상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7, 8, 9일 동안엔 영화만 집중으로 상영을 하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부대 행사도 뭐 다양하게 또 지역성 강화해서 준비했다고 하니까 풍성한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많은 애써 주시고요. 성황리에 잘 끝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는 게 바빠서 1년에 영화 한 편도 못 보고 지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주변에. 예, 이번에 영화제 기간 동안에 축제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